저는 60고개를 얼마 전에 넘긴 엄마입니다. 서울 변두린 낡은 시장 한 구석에서 30년 넘게 작은 한복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남편은 딸이 5살 때 너무도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눈앞이 캄캄했지요. 앞으로 이 아이와 어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밤새도록 소리죽여 울었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엄마는 강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바닥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펴고 앉아 남들 해진 옷을 꿰매주고 떨어진 단초를 달아주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지만 딸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에 새 옷 한 벌 사둘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내 딸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하고 말입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엄마지만 제 딸의 재능과 그 아이의 간절한 꿈의 날개만큼은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 있는 유명 패션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빚까지 내가면서 등록금을 보낼 때에도 딸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얼마 전 딸이 드디어 학업을 마치고 금의 환영하듯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한껏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를 보니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과 소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딸 정말 잘 자라줬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곧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기쁜 소식도 전해왔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감격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때 왜였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듯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불안감과 깊은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딸은 제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온 이 작고 누추한 한복집을 어딘가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한복이 최고라고 하며 제품에 안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게에 들어서는 것조차 꺼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 좁고 낡은 가게에 매여 있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시장 한복을 찾는다고 그래. 디자인도 유행 다 지난 것뿐이고 엄마도 이제 그만 일 접고 내가 주는 용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 응?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제 한복집을 어머니께서 예전에 취미 삼아 하시던 작은 전통 의상실인데 지금은 거의 운영 안 하세요. 정도로 얼버무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딸의 앞날에 제가 걸림돌이 될까 싶어 애써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 엄마인 내가 조금 참고 이해하면 되겠지. 딸만 행복하다면 뭐. 그렇게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딸은 백화점에서 비싸 보이는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번쩍이는 양장 한 벌을 제게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는 격식 갖춰야 하니까 이거 입어. 괜히 어색하게 한복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쓸데없이 한복집 이야기나 시장 이야기가 더 꺼내지 마. 알았지? 그쪽 집안 사람들 그런 거 엄청 따지고 별로 안 좋아해. 괜히 나만 곤란해진다고. 그 말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딸의 간절해 보이는 눈빛과 제발 하며 속삭이는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알겠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딸이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말을 어렵사리 꺼냈습니다. 엄마, 있잖아. 내가 정말 어렵게 하는 말인데 엄마도 내 입장 한 번만 생각해줘. 그게
남자친구네 집안이 워낙 대단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 엄마가 혹시라도 말 실수하거나 분위기에 안 어울리는 행동할까봐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엄마는 시장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말투나 그런 게 좀,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상견례에는 엄마 대신에 현숙 이모가 나가주시면 안 될까? 이모는 사업도 하시고 말씀도 아주 세련되게 잘하시니까 엄마 내 마음 알지? 다 나 잘 되라고 우리 둘 다 좋지 하고 이러는 거잖아. 엄마도 나 성공해서 시집 잘 가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었어? 응?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정말로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어버린 듯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 귀로 똑똑히 듣고 있는 말이 맞는가? 평생 바쳐 금미에 오기나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의 종연 맞는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엄마 정말 고마워.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내가 다 나중에 효도할게. 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마치 큰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후련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 가볍게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차갑고 낯설던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삶 전체가 제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치새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지? 나는 처절한 자괴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국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엄마인 내가 유령처럼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비단으로 제 모든 정성과 혼을 담아 곱게 지어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분홍빛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항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속된 상견례 장소인 시내의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 겨울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가장 크고 화려한 별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왕래가 별로 없던 사업을 한다며 언제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친척 여동생, 그러니까 현숙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살짝 열린 문틈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정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딸이 환하게 웃으며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 앞에서 친척 여동생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요양하시면서 취미로 작은 부티크를 운영하고 계세요. 친척 여동생은 마치 자신의 진짜 엄마라도 된 것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눈앞에 아찔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벌실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요.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딸 그리고 친척 여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모정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네 진짜 엄마는 여기에 있어. 평생 시장바닥에서 이 거칠어진 손으로 직접 바느질하며 너를 키운 네 진짜 엄마 말이야. 네 행복을 빌며 방세 지은 이 한복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어?
엄마의 구부정한 허리와 마디마디 거칠어진 이 손이 너한테 그렇게 큰 짐이었어?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새 방 안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얼굴로 헛기침만 연신해댔고 친척 여동생은 슬그머니 뒷걸음치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나버렸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은 오늘 아주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싸늘한 말 한마디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결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딸은 제게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모든 분노와 원망을 제게 화산처럼 쏟아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엄마가 뭔데? 거기까지 와서 그날 일표? 그냥 시키는 대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엄마만 아니었으면 나 이런 수만 당해도 했다고. 엄마가 내 앞길 다 막아버린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렇게 아가있으며 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딸의 아이의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자신의 망가진 결혼과 체면에 대한 분노뿐이었어요. 저는 차마 아무 데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평생 바쳐 헌신하고 사랑한 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마친 장본인 짐짝 취급을 받았다는 그 참담한 사실이 무엇보다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림자처럼 서로를 외면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며칠이고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쳐도 저를 투명인과 취급하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침묵은 제 심장을 더욱더 조여왔습니다. 애지중지 갖고 온 한복집을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는 걸까? 내 사랑의 방식이 틀렸던 걸까? 내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수군거림도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시간은 제게 너무도 더디고 고통스럽게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잿빛 같은 나날이 몇 달이나 이어졌을까요? 하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딸은 침대에 힘없이 쓰러지듯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딸을 키우며 틈틈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처럼 적어내려갔던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뒀을 때의 막막했던 심정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작은 미소 하나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순간들, 딸이 작은 성장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엄마의 마음, 먼 타국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붙이며 행여나 굶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절절하고도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서툰 글씨로 담았었죠. 딸은 어쩌면 그것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철없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엄마인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이지만 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제가 차려준 밥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게 다가온 딸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앉아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이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 엄마 마음도 하나도 모르고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나 같은 딸이라서 정말 미안해.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 딸의 그렁그렁한 눈망울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제 마음속 분노,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일으켜 세워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우는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선언이나 말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 자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힘들어하는 듯 했지만 이제 작은 패션 회사의 초보 디자이너로 취직해 허투른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할 텐데도 한복집에 꼬박꼬박 들러 어깨 너머로 바느질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만든 한복에 어울릴 만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장신구나 소품을 디자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아이 눈빛에서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지함과 겸손함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주말이면 가게 일을 제법 살뜰하게 거둡니다. 손님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딸의 모습은 유학에서 돌아와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딸이 직접 디자인한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단아한 생활 한복이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제법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듯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비싼 상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을요. 물론 제 마음속 상처도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어요. 문득문득 그날의 악몽 같았던 상견례 자리에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고 아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 차가운 표정이 보일까봐 저도 모르게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딸을 온전히 믿어보려 합니다. 아팠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제 자신도 조금씩 용서하고 놓아주려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란 끝없는 인내와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저는 딸과 함께 저희 한복집을 새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딸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진정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이 엄마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이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